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그의 첫 번째 State of the Union 국정보고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은 수많은 논쟁적인 이슈, 또 분열적인 이슈가 가득했습니다만 또 그의 지지율이 37%,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나쁜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2년째 임기에 들어가면서 그가 전국을 리셋, 새롭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간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국정연설에서 단합, 유니티를 주창을 했고 그의 텍스컷이라든가 증시 활성화라든가 이런 업적을 내세우면서 New American Moment, 새로운 미국의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이민 개혁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시설 개수였습니다. 그의 연설에 대한 반응은 극히 대조적이었는데 진보 쪽의 언론들은 그의 단합 주창을 소개를 했지만은 그의 논쟁적이고 분쟁적인 이슈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 보수계 언론들은 그가 모두에게 오픈 핸드를 하고 있다, 관대하게 넓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의 열정과 애국과 낙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도 비슷한 현상인데 80분 동안의 긴 연설 시간 동안에 공화당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고 민주당 쪽에서는 돌처럼 굳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주창하는 단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풍경이 어제 현재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보고연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반응은 어떤 것인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 시간이 80분이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89분을 연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긴 연설이고 세 번째로 긴 연설입니다. 예상대로 그는 어제 텔레프롬프터에 준비된 원고에 충실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어제 핵심적으로 제시한 정책은 이제 Immigration Policy, 이민 문제, 드리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권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나 반대로 국경 보안 예산을 증액을 해라. 멕시코 벽을 쌓겠다. 또 가족 초청 합법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비자 라로리 시스템도 없앤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기관 시설의 개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Infrastructure Initiative라고 그러는데 약 1조 5천억 달러를 풀어서 국가의 기관 시설들을 새롭게 한다. 다리, 도로, 주요 시설, 건물들을 새롭게 하겠다. 국가가 돈을 풀어서 쓰면은 경제 상승이 도모가 될 것이고 이 효과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상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그의 업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감세원 통과 문제,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고용, 증시, 실업 모두 호조입니다. 그리고 ISIS를 격퇴시킨 것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지난 1년 동안의 전국을 장악했던 이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반박도 하지 않았고 열고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 수사 문제라든가 미투 운동이라든가 특검 해고 시도의 문제라든가 Sanctuary City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진보적인 언론의 대표자인 뉴욕타임스는 지금은 새로운 미국의 순간이다라는 트럼프의 말을 소개했습니다만 그가 경제 업적을 제시했지만 그 자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가 투쟁적인 1년을 보내고 화해의 언어를 시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합의 제의는 논쟁적이고 분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수계의 언론들의 대표격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새 미국의 시간의 출발을 환호하면서 축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가 기간시설의 개수와 이민 문제를 제시했지만은 전 대통령이 약속한 구안타나모 감옥 폐쇄는 뒤집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x News, 미국도 드리머들이다라는 제호를 뽑으면서 여러 가지 오피니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과 애국과 낙관과 관대함, 개혁, 기업정신 등을 칭송을 했습니다.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북한에 대해서 매우 터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그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고 그의 핵 프로그램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사당 갤러리에 이색적인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로 원비어의 부모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만 사망한 그 오로의 부모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탈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승호 씨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리노이주의 닉 더빈 상원의원 그리고 빌 파스터 하원의원은 두 명의 드리머들을 초청을 해서 갤러리에 앉혔습니다. 한편 통상 그 국정보고 연설 이후에 있게 되는 상대방 당의 그 반박 연설, 어제는 케네디가의 정치인인 매사추세츠주의 하원 의원 조셉 케네디 3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정치인은 미국의 이상과 가치와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리에는 혐오와 우월감이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는 드리머들에 대한 연설 대목에서는 스페니시 말로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대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케네디의 손자인데 37살, 매사추세츠주의 남동부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3선 하원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드리머들의 문제 해결 방안을 조건부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장시간 불법 이민자와 범죄 그리고 테러 이것을 연결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심지어는 갱들에 의해서 사망한 4가족을 의사당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반이민적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 저는 좀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KBS 제2라디오의 자정뉴스 보도에 여러 해 동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국정연설이 있는 날은 연설 전후에 걸쳐서 여러 번 한국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이 뉴스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송 횟수가 많아서 KBS로부터 아주 두둑한 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정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그때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보다도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국정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것은 나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세상을 좀 넓게 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월 3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핵심 공약인 이민개혁과 국경 안전 확보 방안, 무역협정 재협상, 북핵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특히 다카로 보호받던 인원의 3배가 넘는 1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선 주요 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과 비자 추첨제 폐지, 그리고 연쇄 이주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48%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22%는 약간 긍정적, 29%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CBS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75%, 반대는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국정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대적 반격을 가하는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 압력을 통해 눈엣 가시였던 앤드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의 사표를 지난 29일 받아낸 데 이어 FBI의 과거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에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의 문건 공개 동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 로버트 케네디 연방 법무장관의 손자인 조 케네디 연방 하원 의원이 공식 평가를 내놨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매사추세츠주 폴 리버의 다이먼 직업 학교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왕따시키고 있는 분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은 석탄 광부나 싱글맘, 시골 커뮤니티나 도시지역, 해안과 내륙, 모두를 위하는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해안의 한 주택에 어제 헬기가 추락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헬기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은 4명이었으며 헬기가 추락한 주택에는 사고 당시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오늘 정오에 있을 주 국정 보고 연설을 통해 Bring Illinois Back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범정당적인 정치와 지출 감축, 세금 인상, 고용 증가안 등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틀 전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을 사기꾼이라고 호칭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일각에서 주내 담배 구입 자격 연령을 21세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이후 14개 커뮤니티는 21세 기준을 시 조례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맥도날드 매장의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클락과 온타리오에 있는 이 락앤롤 맥도날드는 시카고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이 건물은 새로운 디자인과 태양열 히팅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개장 목표일은 금년 늦은 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낮 한때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1도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대폭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5도. 금요일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5도.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1도입니다.